안녕하십니까? 갓권종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화성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성암이라고 하면은 마그마, 그렇죠? 이 마그마가 굳어서 된 돌을 화성암이라고 합니다. 근데 기본 개념을 살펴보면은 암석을 이루고 있는 알갱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암석을 잘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알갱이가 있는데 그 알갱이를 우리가 광물, 미네랄, 그렇죠? 광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광물이 모여서 암석이 됩니다. 근데 이런 광물들을 우리가 이제 조암 광물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 암석을 구성하고 있는 주된 광물을 조암 광물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조암 광물을 우리가 이제 크게 두 가지로 광물을 분류할 수 있는데, 아참 이 조암 광물 할 때 조자가 만들 조자, 그리고 이게 암석을 만드는 광물이다 해서 조암 광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조암 광물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고철질 광물과 고철질이라고 하니까 지금 철이 들어가 있는 그런 광물들이죠. 그러니까 지금 철과 주로 이제 마그네슘을 함량하고 있는 광물을 우리가 고철질 광물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철과 마그네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 판 구조론에서도 해양판이 밀도가 상당히 크다. 왜 그러냐? 철과 마그네슘 함량이 많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철과 마그네슘 함량은 밀도가 상당히 조금 높은 물질이고, 그리고 철과 마그네슘 함량이 있으면 상대적으로 약간 이제 어두운 색, 이런 색을 띱니다. 자,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어두운 색이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유색, 그러니까 색깔이 있다. 그래서 이거를 유색 광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대표적으로 이제 감남석, 휘석, 각삼석, 흑음모 이런 것들은 이제 약간 이제 색깔이 있기 때문에 유색 광물이라고 합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첫자를 따가지고 그냥 감, 휘, 각, 흑 이렇게 외우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지구과학 2에 가면은 보헨의 반응 계열이라는 걸 또 배우는데 그때 이제 조금 이 감이각 흑 이런 식으로 첫 글자를 따서 외워두면은 나중에 또 공부하기가 편합니다. 그래서 감, 휘, 각, 흑 요 정도는 일단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규장질 광물이 있습니다. 규장질 광물은 규소. 그런데 규자가 규소죠. 이 규소를 많이 포함하고 있는 광물을 우리가 말하는데 이 보통 이제 SI라는 거는 저번에 그 마그마 분류할 때 SiO2 이산화규소를 통해서 이산화규소의 성분이 많으면 유문암질 마그마, 그리고 적으면은 좀 현무암질 용암 쪽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 규소라는 것이 상당히 좀 많이 들어있는 그 광물들은 약간 밝은 톤을 갖습니다. 이걸 뭐라고 할까요? 색깔이 없다. 그래서 이거를 무색 광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유색 광물과 그 다음에 무색 광물 이렇게, 그러니까 색깔이 없다. 그래서 무색 광물이라고 하고 색깔이 있으면 이제 유색 광물이라고 하는데 보통 이렇게 나눕니다. 규장질 광물, 무색 광물 같은 경우에는 사장석, 정장석, 석영 이렇게 됩니다. 사정석 이렇게. 그러니까 요거를 이렇게 외웠어요. 선생님은 감희각 극사 정석 이렇게 감희각 극사 정석, 감희각 극사 정석 이렇게 조금 외워두시면 나중에 지구과학 2 보헨의 반응 계열 공부할 때 좀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일단 광물은 암석을 이루는 알갱이다. 그러니까 광물이 모이면 암석이 된다고 했죠. 그러면 이제 암석이 마그마가 굳어서 된 돌을 화성암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퇴적물들이 퇴적돼서 만든 거를 퇴적암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존에 있던 암석이 열과 압력에서 이제 변성작용을 받으면 변성암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 순서대로 이제 배울 텐데 오늘은 첫 번째 마그마가 굳어서 된 돌을 우리가 화성암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마그마가 지금 지하 땅 속에서 냉각이 돼서 만들어진 암석도 있고요. 그리고 지표에서 냉각돼서 만들어진 암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에서 굳어진 암석을 보통 우리가
심성암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심성암. 예, 글씨가 좀, 예, 심성암. 예, 지금 조금 해서 심성암이라고 합니다. 심성암. 밑에 나와 있죠? 심성암. 그 다음에 이제 지표로 바깥으로 나와가지고 이제 마그마가 나오면은 그쵸? 휘발성 기체, 화산가스가 날아가면은 이제 액체 상태의 용암이 흐르는데, 이 지표로 나왔을 때 이제 냉각돼서 만들어진 그 돌을 우리가 화산암이다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마그마 기원의 이 돌 전체를 화성암이라고 하고, 이 화성암을 크게 또 두 가지로 나눌 때 화산암과 심성암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여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잠깐 지울게요. 자, 이제 화성암을 분류하는 방법이 좀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방법을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산출된 상태와 조직에 따른 분류가 있고, 그리고 화학 조성에 따른 분류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화학 조성에 따른 분류는 이산화규소 함량으로 나눈 것은 우리가 마그마 얘기를 했었을 때 유문암질 용암, 안산암질 용암, 현무암질 용암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앞에서 했기 때문에 2번은 좀 쉬울 것 같고, 그러면 1번 보겠습니다. 산출 상태와 조직에 따른 분류인데, 만약에 마그마의 그 냉각 장소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그마가 냉각되면 화성암이라고 했는데, 그 냉각되는 이 장소가, 요걸 이제 산출 상태라도 표현하는데, 냉각되는 장소가 지표면으로 이제 나왔냐, 지표면으로 분출이라고 하죠. 지표로 분출하였느냐, 아니면 지하 깊은 곳에서 얘가 식었느냐에 따라서 두 개로 나눕니다. 그러면 이제 지표면으로 나왔을 때는 좀 약간 이제 공기에 의해서 또 이게 급냉이 됩니다. 그래서 빠르게,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제가 이거 색깔을 좀 넣겠습니다. 자, 빠르게 냉각된다. 만약에 빠르게 냉각되면은 마그마가 이제 용융점이 높은 순서대로 이 광물이 정출이 되는데, 녹론점이 높은 것부터 광물이 서서 이제 정출이 되는데, 만약 이제 빠르게 냉각되면은 이 결정이 이제 정출되는 그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결정이 충분히 성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구성 광물의 그 크기가 굉장히 작아요. 예, 그래서 약간 이제 성장할 시간이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요걸 뭐라고 하냐면은 세립질 조직을 갖는다 이렇게 돼요. 근데 세자가 뭐냐면 미세하다, 입자가 미세하다 이 말이죠. 입자가 미세한 조직을 우리가 세립질이라고 얘기하는데, 요거는 이제 화산암에서 주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화산암, 마그마가 지표로 바깥으로 분출해서 급격하게 냉각이 되면 세립질을 갖는다. 화산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돌을 이렇게 보면은 광물들이 이렇게 입자가 굉장히 이제 작아요. 이런 상태. 그 다음에 이제 지하 깊은 곳에서 여러분들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는 이제 천천히 냉각이 됩니다. 천천히. 그러니까 지하 깊은 곳에서 냉각된 그 화성암을 우리가 심성암이라고 하는데, 깊을 심자죠. 깊은 곳에서 이제 형성된 돌이라고 해서 심성암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이제 냉각 속도가 느리니까 결정이 성장하는데 약간 시간적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성장이 이제 크게 성장이 되면서, 뭐 그림을 그려보면 이제 이 광물 알갱이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크게 이렇게 광물들이 성장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입자가 크다. 요걸 우리가 이제 굵을 조자를 써가지고 입자가 굵다. 그래서 요거를 조립질이다 이런 말을 씁니다. 여기서 이제 약간 용어 정리를 좀 여러분 잘 하셔야 되는데, 화산암은 냉각 속도가 빠르다, 세립질이다. 심성암은 냉각 속도가 느리다, 조립질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정리하셔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화학 조성에 따른 분류는 SiO2 함량으로 구분하는데, 우리가 이제 SiO2 함량 선생님이 얘기했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했잖아요. 이렇게 요게 바로 SiO2 성분이라고 하면 요쪽이 이제 좀 이쪽으로 갈수록 100%좀 많은 편이고 이쪽으로 갈수록 0%라고 본다면 이 바운더리가 얼마로 했어요? 5잉 63 빌딩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5잉 63 빌딩이다. 그래서 여러분 SiO2 함량이 52%보다 조금 이하인 것을 우리가 현무암질 용암, 현무암질 그리고 요 중간토는 안산암질 그리고 63% 이상은 유문암질이라고 했죠. 안무가 있어요. 유안무 이렇게 외웠지 않습니까? 요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요 유문암질 마그마를 다른 말로 산성암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유문암질 마그마가 굳어서 된 돌을 산성암이라고 해요. 화학의 pH 농도에 따라서 산성, 중성, 염기성으로 나누는데 그거하고는 약간 조금 다른 개념인데 SiO2 함량이 많으면 산성암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SiO2 함량이 50에서 63이죠. 요 사이에 있는 것은 이제 안산암질 마그마인데 안산암질 마그마가 굳어서 된 돌을 우리가 중성암이다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52% 그러니까 SiO2 함량 52% 이하의 남성을 우리가 현무암질 마그마로 했는데 현무암질 마그마가 굳어서 된 돌을 염기성암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염기성암 같은 경우에는 현무암질 마그마이기 때문에 이 현무암질에는 우리가 아까 말했던 철과 그리고 마그네슘 함량이 많은 유색 광물이 많습니다. 철과 마그네슘은 밀도가 크다고 그랬죠. 그리고 그 밖에 칼슘의 함량도 많습니다. 칼슘. 요거는 이제 다 밑에 있는 표에서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유색 광물이다. 왜냐하면 철과 마그네슘 함량이 많으면 유색 광물이라고 했죠. 그리고 이제 중간톤이 안산암질 마그마, 그 다음에 유문암질 용암은 산성암인데, 요거는 보통 이제 규장질 광물이 많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규장질암이라고도 합니다. 규장질암. 그리고 그거는 밝은색 톤, 무색 광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고 그 성분을 보면은 나트륨과 칼륨의 함량이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나트륨과 칼륨의 함량도 많고 그 다음에 이제 규소의 성분도 많죠.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이제 유문암질 마그마가 굳어서 된 돌을 우리가 유문암이라고 했고 그리고 또 화강암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밑에 표로 보면 유문암은 화산암이고 화강암은 심성암이에요. 그러니까 유문암질 마그마가 천천히 굳으면 화강암이 되고 빨리 냉각이 되면 유문암이 됩니다. 그래서 이 표를 밑에 있는 표가 상당히 중요한데 자 여러분들 요 표 별표 이렇게 하시고요. 굉장히 중요한 표입니다. 자 일단 이 표를 보는 방법을 조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화학 조성에 따른 분류인데요. 일단 SiO2 함량이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5잉 63 빌딩이다. 그러면 63% 이상이면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유문암질 용암이고 이쪽이 이제 안산암질 용암이고 여기가 현무암질 용암이라고 그랬죠. 근데 요거 유문암질 마그마가 굳으면은 산성암이 되고 그리고 안산암질 마그마 굳은 돌을 중성암이라고 하고 현무암질 마그마가 굳은 돌을 염기성암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이제 총 복습이죠. 그리고 현무암질 마그마는 여러분들 철과 마그네슘 함량이 많아요. 그래서 이게 철과 마그네슘 함량이 많다. 지금 여기다 한번 써볼까요? 철과 마그네슘 함량이 현무암질 용암 쪽으로 갈수록 많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칼슘도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철과 마그네슘 함량이 많으면은 약간 어두운 톤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쪽으로 가면은 유문암질 용암 쪽으로 가게 되면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트륨 함량과 칼륨 함량이 많고 그 다음에 이제 SiO2 함량이 많으니까 SiO2 성분이 많으니까 규소 성분이 많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이거 선생님 지금 말한 거는 바로 위쪽에 보면 여기 나와 있죠? 지금 이제 현무암질 마그마 쪽에서는 요게 많고 그리고 이제
유문함질 마금 중에서는 요게 많다. 예, 규소도 많다. 해서 요렇게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밀도는 철과 마그네슘 함량이 많은 쪽이 크겠죠? 예, 요쪽은 작겠죠? 예, 그리고 그거는 이제 밝은색 톤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마그마가 빠르게 냉각되면서 이미 세립질이라고 했죠. 그걸 우리가 화산암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냉각되면은 조립질이라고 했고요. 그걸 우리가 심성암이라고 분류를 했는데 유문암질 마그마가 빨리 냉각되면 유문암이라는 화산암이 되고요. 그리고 안산암질 마그마는 안산암이 되고요. 현무암질 마그마는 현무암이 되죠. 이건 굉장히 좀 쉽죠. 이거 그러니까 유안무 이게 똑같습니다. 화산암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문암질 마그마가 잠깐 이건 이게 하겠습니다. 색깔을 조금 달리 해야 되겠네. 자, 유문암질 마그마가 지하 깊은 곳에서 천천히 냉각되면은 입자가 굵은 돌이 되는데 그걸 우리가 화강암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화강암 여러분 많이 보셨죠? 예, 건축 자재로 좀 많이 쓰이는데 이제 화강암이 바로 이렇게 유문암질 마그마가 천천히 굳어서 된 돌입니다. 예, 심성암. 그다음에 안산암질 마그마가 천천히 굳어서 된 돌을 섬노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현무암질 마그마가 굳어서 된 돌을 발염이라고 합니다. 이건 어떻게 되냐? 선생님이 여기 첫 글자 화섬반 이렇게 외우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화산에서 만들어진 섬이 있어요. 화산섬이 있는데 그거의 절반이 내 땅이면 좋겠다. 외울 수 있겠습니까? 예. 화산섬의 절반이 내 땅이면 좋겠다. 안무가 있어요. 이렇게 외우면 되겠네요. 자, 그다음에 이제 조항광물을 아까 말했죠. 조항광물이라는 건 위에 암석을 구성하고 있는 주된 광물인데, 예를 들면 이제 현무암이나 반려암 요거는 이제 성분이 이제 현무암질 마그마 쪽인데, 예, 거기에 있는 그 조항광물의 퍼센트를 한번 나타내봤어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이제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가 주로 감남석과 휘석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각삼석은 조금 요 정도의 퍼센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통 가미각,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보면 돼요. 지금 여기에 있는 이 현무암이나 반려암으로 되어 있는 돌을 광물을 조사해 보면은 감남석과 휘석과 그다음에 각삼석 그리고 여기 사장석입니다. 사장석으로 이제 되어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보는 법 알겠습니까? 그럼 만약에 중간톤 같은 경우에 안산암질 쪽에서는 안산암질 마그마 같은 경우, 그러니까 섬노감과 안산암을 비교해 보면 뭐 여기에 휘석도 있고 그리고 각성석도 나오고 여기 흑음은 조금 나오죠. 그리고 이 사장석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표 보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화강암이나 또는 유문암으로 되어 거는 각삼석도 있고 흑음무도 있고 그리고 여기 사장석도 있고 정상석도 있고 석영이 있죠. 그래서 지금 이 넓이가 그 주황광물의 부피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색 광물은 좀 약간 하얀색으로 표시했고 유색 광물은 좀 이렇게 색칠을 한 겁니다. 그래서 가미가 크기 바로 무색 광물, 유색 광물이죠. 어두운 거. 그리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사장석하고 정장석하고 석영은 이제 무색 광물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지금 선생님 또 하나 또 얘기해 줄게요. 보세요. 지금 재미난 게 있는데 지금 요쪽이 지금 색깔을 좀 달리해서 지금 현무암질 마그마 쪽은 칼슘과 철과 마그네슘 함량이 많고 그다음에 유문암질 마그마 쪽에서는 나트륨, 칼륨, 규소가 많다고 그랬죠? 그래서 요거 외우는 방법을 공개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할까요? 자, 이게 카페 마담이 있어. 마담이 나가신다 이렇게 외우면 됩니다. 예, 칼슘, 철, 마그네슘, 그리고 나트륨, 칼륨, 신다 할 때 규소가 되겠죠. 그래서 카페 마담이 나가신다 이렇게 외우면 아하 지금 요쪽 현무암질 마그마는 요런 성분이 많고 유문암질 마그마 쪽은 요게 많구나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예, 이게 갓권정입니다. 자, 여러분
요거 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화성암에 대한 개념을 일단 다 했는데요. 이제 우리나라의 화성암 지형이 어떤 게 있느냐. 근데 이게 교과서가 개정이 되기 전에는 이 부분이 굉장히 자세하게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개정된 교과서에는 이 내용이 약간 조금 간략하게 나왔는데 이것도 조금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에는 화성암으로 되어 있는 지형이 뭐가 있느냐. 그래서 우리나라에 분포하는 이 화성암을 연구해 보니까 이 화성암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마그마가 굳어서 된 돌을 화성암이라고 했죠. 근데 이제 이 중생대, 공룡이 살았던 이 중생대에 보통 이제 심성암, 지하 깊은 곳에서 만들어진 천천히 냉각된 이 심성암, 그러니까 유문암질 마그마가 천천히 냉각되면은 이제 화강암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 화강암이 상당히 많습니다. 관악산에 올라가도 화강암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거기 뭐 금강산이나 여기 나왔네요. 자, 우리나라의 이 화성암은 보통 이제 심성암이 있는데 보통 이제 화강암입니다. 요건 이제 중생대 때, 중생대 때라는 거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보통 이제 여기 볼까요? 설악산도 그 화강암 돌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북한산이 인수봉 있잖아요. 그것도 이제 화강암이고, 불암산에도 화강암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 북한에 있는 금강산도 화강암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대산에 가면은 이제 식당암이라고 했는데 왜 식당암이라고 붙였냐면은 지금 화강암으로 되어 있는 그 부분이 이렇게 평탄하게 이렇게 돌이 되어 있고 여기가 이제 이렇게 계곡이 흘러요. 근데 이제 굉장히 큰 식당처럼 이렇게 넓은 이 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식당처럼 생긴 돌이다. 그래서 이 식당암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오대산에도 식당암이라는 엄청나게 큰 화강암 암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왕산에도 이 화강암으로 되어 있어요. 보통 이제 심성암이기 때문에 마그마가 그러니까 지금 관입이라는 건 뭐냐면 지금 이렇게 지층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지층이 이렇게 있는데 지층이 이제 퇴적이 됐어요. 지층이 퇴적이 됐는데 마그마가 이 지층을 이렇게 뚫고 이렇게 들어온 거를 우리가 관입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화강암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는데 그러면 여기 마그마가 기존에 있던 지층을 이제 들어와서 관입해 버리면,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지표면으로 나오지는 않는 거예요. 일단 지하 깊은 곳에서 이렇게 마그마가 쑥 들어온 상태. 그러면 요 마그마하고 이 기존에 있던 지층하고 이렇게 접촉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요거는 이제 열을 받아서 여기가 이제 열적 변성 작용을 받습니다. 요건 이제 변성함 할 때 이제 좀 얘기를 할 텐데 이거를 우리가 변성 작용이 일어나서 요 부분이 변성함이 형성됩니다. 그건 그렇고요. 일단 관입이라는 거, 관입이 돼서 지하 깊은 곳에 천천히 냉각되는 이 돌을 우리가 심성암이라고 하는데 보통 이제 우리나라는 화강암이 많아요. 그러니까 유문암질 마그마가 굳어서 된 돌이죠. 화강암. 그리고 중생대 잘 하시고 중생대 잘 기억하시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별표 판상절리라는 게 있어요. 판상절리. 이 판상절리라는 것이 여러분들 거기 35페이지에 판상절리라는 것이 있는데 요거를 일단 먼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 잠깐 가겠습니다. 지금 35페이지에 보면은 위쪽에 판상절리 형성 과정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일단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자, 선생님이 아까 그렸던 거 잠깐 볼게요. 자, 이렇게 지층이 이렇게 있는데 이제 마그마가 이렇게 쑥 관입해 들어왔죠. 그래서 여기 이제 마그마가 딱 관입해 들어왔고 여기 이제 그러니까 여기 열 변성 작용을 받았기 때문에 변성함이 형성된 이 상태입니다. 그러면 잘 보세요. 지하 깊은 곳에서는 이 땅이 이 누르는 압력이 있어요. 이 압력. 이게 누르는 압력이 있겠죠. 이게 누르는 압력. 그럼 이
관입 암체, 관입한 이 암체가 이 눌림을 당합니다. 그러면 눌림을 당하면 얘도 마찬가지로 같은 힘으로 바깥으로 이렇게 미는 반발 그 압력이 있어요. 요 상태에서 이제 평형된 상태에서 이렇게 묻혀 있는 애가 있었는데 이제 풍화 침식, 그러니까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하면 이게 풍화 침식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얘가 이제 깎여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노출이 됩니다. 노출이 되면은 지금 눌렀던 외부에서 이렇게 눌렀던 이 압력이 사라지는 거잖아요. 이게 사라져요. 이렇게 사라집니다. 사라지면 지금 연두색으로 되어 있는 이 반발 그 힘이 어떻게 돼요? 바깥으로 미는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팽창합니다. 예, 팽창. 그래서 여기 보세요. 지금 이게 팽창이 됩니다. 지금 여기 융기라는 말은 뭐냐면은 이제 올라왔다는 건데 침식을 당해가지고 노출됐다는 표현하고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얘가 원래는 땅 속에 있었는데 풍화 침식 작용을 받아서 노출된 이런 효과. 그리고 아니면 이제 얘가 이제 올라온 거죠. 예, 융기라는 건 이제 올라와서 풍화 침식 작용을 받아서 다 이제 깎여 나간 이 상태 이제 노출이 되면은 이 내부 압력이 있어서 이게 팽창이 일어납니다. 그럼 팽창이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양파 껍질이 이렇게 벗겨지는 것처럼 이렇게 양파 껍질이 이렇게 위에서 내려다보면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 양파 껍질처럼 이렇게 벗겨지는 그런 약간 이 쪼개지는 그런 이런 틈이 생겨요. 요걸 우리가 전리라고 합니다. 이 전리라고 하는데 이러면 요게 양파 껍질처럼 벗겨지면은 양파 껍질을 딱 이렇게 벗겨보면 어떻게 돼요? 양파 껍질을 벗겨보면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양파 껍질이 이런 식으로 이게 양파 껍질을 여러분 벗겨내면 이렇게 면 모양으로 나오잖아요. 예, 요걸 뭐라고 하냐면은 판 모양으로 그러니까 판 모양으로 전리 쪼개진다. 이걸 우리가 판상전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이 양파 껍질처럼 이렇게 쪼개지는 이런 현상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방리작용이라고 합니다. 방리작용, 방리작용이라고 해요. 좀 글씨가 좀 안 보이죠? 이렇게 작용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슈팅, 슈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방리작용이라는 거는 마그마의 관입암체가 노출이 됐을 때, 그럼 여러분 노출이 되면은 압력이 사라지잖아요. 이 외부에서 눌렀던 이 압력이 사라지는 건데, 이걸 뭐라고 하냐면은 압력이 사라진다, 감소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압력 감소로 팽창하게 돼서 이렇게 쪼개지는 이런 작용을 방리작용이라고 하고, 방리작용 결과 판때기 모양으로 이렇게 쪼개지는데 이걸 뭐라고 하냐면 판상전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옆에 있는 사진을 보면은 지금 이렇게 줄 같은 게 있는데 이게 바로 전리입니다. 전리고 요 면을 통해서 쪼개짐이 발생하는데 그게 판때기 모양으로 이렇게 딱딱딱딱 떨어지겠죠. 요거를 우리가 판상전리, 요 틈을 우리가 판상전리라고 하고, 그 판상전리가 만들어지는 이런 과정을 우리가 방리작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다시 되돌아와서요. 자, 그러면은 일단 우리가 화성암, 심성암에서 판상전리 압력 감소 이렇게 썼죠. 요거 굉장히 중요하고 출제 빈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그 위에 보면은 이제 두 번째 화성암 중에서 화산암이 있습니다. 화산암이라는 거는 이제 마그마가 바깥으로 나왔을 때 냉각 속도가 빨리 돼서 이제 굳어진 돌을 말하는데, 요거는 이제 화산 활동이라는 말을 썼어요. 자, 여러분 화산 활동은 마그마가 바깥으로 지표로 나와서 분출하는 걸 우리가 화산 활동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화산이 분출하겠죠. 요때 이제
유문암질 용암, 유문암 그러면 안산화 현무암이라고 앞에서 배웠습니다. 근데 보통 얘네들은 신생대입니다. 신생대. 그러니까 심성암은 주로 중생대였고요. 그리고 화산암은 보통 신생대 때 만들어집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또 조심해야 할 게 뭐냐면 주상절리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요 주상절리하고 판상절리하고 여러분들 비교하는 문제가 출제 빈도가 상당히 높아요. 이거 그러면 주상절리가 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참, 우리나라의 화산암 같은 경우는 우리 제주도 섬 있죠. 제주도 섬도 신생대 때, 그리고 한라산, 그리고 백두산, 그리고 울릉도, 독도 이런 것은 다 이제 신생대 때 화산 활동으로 만들어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철원평야가 있어요. 철원평야. 철원평야에서 여러분들 현무암질 마그마가 흘러가지고요. 용암 대지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철원에서 현무암질 마그마가 이렇게 쭉 이게 흘러가지고 이 철원 평야를 만들었거든요. 근데 그 철원 평야가 나중에 풍화 침식 작용 받아가지고 여기서 이제 철원 대지가 철원 평야가 이제 여기서 이제 벼농사를 짓지 않습니까? 그래서 철원 오대쌀이 여기서 이제 생산되는 것이죠. 예, 그리고 이 철원에서 흘러온 그 현무암질 마그마가 한탄강까지 흘러들었어요. 예, 그래서 철원 평야에서 흘러서 한탄강으로 이제 현무암질 마그마가 흘렀는데 그 한탄강에서도 그 현무암질 절벽이 보입니다. 그리고 총석정이라는 것도 역시 현무암질 마그마의 그 절벽, 예, 이렇게 암체를 볼 수 있는데 여기서 나타날 수 있는 게 바로 주상절리입니다. 자, 그러면 주상절리를 밑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주상절리는 어떻게 형성될까요? 자, 이 그림 보면, 자, 요건 주상절리는 지금 급격한 냉각이 형성이 되는데 지금 여러분 지금 마그마의 이 모습을 지금 이렇게 보여줬습니다. 지금 마그마가 이렇게 있는데 급격한 냉각, 급냉이라고 하죠. 빨리 식으면은 수축 작용이 일어납니다. 수축. 그러면 지금 얘가 이제 마그마가 지금 냉각될 때 여기 이렇게 한 점이 있는데 한 점으로 얘가 이렇게 수축합니다. 이 화살표는 수축하는 걸 보이고 있는데 수축하다 보니까 이렇게 전리가 생기는데 이게 거의 한 육각형 아니면 오각형으로 이렇게 쫙쫙 이렇게 수축한 결과 전리가 생겨요. 근데 이건 위에서 내려다본 평면도입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옆에서 보면은 이 육각형 전리로 이제 쫙쫙 이제 기둥 모양으로 이렇게 잘라집니다. 지금 여기 그림을 보면은 여기가 위쪽이 육각형 모양이고 그다음에 이렇게 기둥 모양으로 이렇게 잘라지는데 선생님이 한번 그림을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쫙쫙쫙 갈라지는 이런 모습이 보이는데 이거를 우리가 주는 기둥주자입니다. 기둥 모양으로 생긴 전리에서 주상전리 있죠. 주상전리가 이렇게 생깁니다. 그래서 용암의 냉각 수축에 따른 주상전리, 그렇죠? 총석정이나 그 다음에 한탄강의 그 주상전리대가 좀 많이 발달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요거 예외가 있는데요. 뭐 예외라고 하는데 일단 이 광주에 무등산이 있어요. 무등산에도 주상절리가 있는데 요거는 보통 우리가 신생대라고 배웠잖아요. 근데 무등산 주상절리대는 중생대 때 화산암체가 형성된 주상절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주상절리가 무조건 신생대만 있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이 신생대가 주된 것인데 중생대에서도 이 화강암, 심성암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중생대 그 화산암체가 있는데 이 무등산은 중생대 화산암체고 거기서 주상절리가 나온다. 그래서 요게 조금 이제 기출문제, 전국 연합 학력평가 문제에서도 기출된 문제입니다. 자, 그럼 이제 거의 설명이 다 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화산암 지역은 아까 말했듯이 신생대, 그렇죠? 신생대 때, 그러니까 제주도 신생대 때, 그리고 한탄강 일대 아까 말했죠? 그 철원평야에서 흘러들었던 그 신생대 때 철원평야에서 흐른 현무암질 마그마가 이 철원평야의 용암대지를 형성하고 그게 흘러서 한탄강까지 흘러서
한탄강 절벽에 그 현무암의 주상절리가 이제 발달되어 있습니다.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화산섬이고요. 예, 마찬가지로 현무암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정상부에 한라산이 있지 않습니까? 이 한라산은 화산체 경사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주도 섬 전체가 폭이고요. 한라산이 이렇게 높이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한라산이 높다고 하는데 이 폭에 비해서 이 높이가 낮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순상화산, 예, 순상화산 형태를 띄고 있습니다. 경사가 완만한 순상화산체, 예, 현무암질 마그마, 그렇죠? 요거는 SR2 함량이 52%보다 적기 때문에 이제 유동성이 크기 때문에 잘 흘러 갑니다. 자, 그리고 용암동굴도 이제 제주도에서 발생됩니다. 예, 요거는 이제 용암동굴은 밑에 나와 있네요. 지금 이제 현무암질 마그마는 흐르는 게 잘 되니까 이제 용암이 분출이 됐어요. 근데 이제 흘러 이렇게 흘러갔는데 지금 표면은 급격하게 냉각이 돼서 이제 딱딱하게 굳습니다. 근데 이제 안에는 좀 이렇게 뜨끈뜨끈하니까 이제 얘가 흘러가지고 내부의 그 유동, 그러니까 내부가 흘러가가지고 움직여서 예, 빈 공간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용암 동굴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용암 동굴이라는 거는 현무암질 마그마 유동성이 큰 게 쫙쫙 흘러가면서 겉은 빨리 굳고 안은 이제 천천히 흘러가면서 빈 공동을 만드는 예, 요런 과정으로 예, 용암 동굴이 형성이 됩니다. 근데 용암 동굴 모습 보면 완전히 이게 뭐 심플해요. 그러니까 터널처럼 이렇게 생겼어요. 예. 자, 그래서 예, 한라산 제주도에는 예, 용암 동굴이 분포한다. 그리고 이제 주상절리도 형성됩니다. 예, 주상절리 아까 34페이지 35페이지에 본 그림이 예, 제주도 미안합니다. 34페이지 여기 아래쪽이죠. 예, 요 그림이 제주도의 지삭계에서 보이는 주상절리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설명이 다 된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됐고, 자, 그 다음에 다음 넘어가 볼까요? 다음도 선생님이 예, 판상절리 얘기했기 때문에 자, 중생대 심성암 지역은 우리 그쵸? 요거는 이제 화강암이 대부분이고요. 예, 설악산과 북한산이 대표적입니다. 요거는 화강암이니까 유문암질 마그마가 예, 관입돼서 천천히 냉각된 요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화강암이 나중에 이제 융기가 돼서 풍화침식 작용을 받게 되면은 지표에 노출이 되면은 예, 압력이 감소가 돼서 예, 판상절리를 만든다 다 설명을 한 것이죠. 학생 여러분, 예, 제가 또 한 개를 또 설명 안 한 게 있네요. 예, 그래서 추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34페이지에 보시면 34페이지 보시면 여기 34페이지죠? 예, 34페이지 보시면 제주도에 지금 여기 제주도에 퇴적암도 나옵니다. 근데 이 퇴적암이 뭐냐면은 바로 응외암입니다. 이런 응외암이 어떤 거냐면요. 그러면 화산이 폭발하게 되면은 그 마그마의 그 강력한 압력 때문에 예, 주변의 그 암체들을 이제 예, 부숩니다. 그래서 그 암체의 그 가루, 그러니까 돌가루죠. 그 돌가루를 일단 사이즈별로 나누긴 하는데 보통 이제 돌가루가 우리가 화산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화산재는 마그마가 분출을 해서 화산 활동이 일어났을 때 그 기존에 있던 돌을 깨부수는 거죠. 그 돌가루의 한 일종인데 이 화산재가 퇴적이 돼서 만들어진 그 돌을 우리가 퇴적암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화산에 의해서 만들어져서 뭐 이걸로 이제 화성암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화산재라는 퇴적물이 퇴적돼서 만들어진 퇴적암이에요. 퇴적암이 있는데 제주도에도 예, 여러분들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 있는데 이걸 우리가 응회암이라고 합니다. 화산재가 퇴적되면 응회암이 된다. 요거 기억하시고 요거 뭐 화산재 그러니까 화산이 폭발하면은 뭐 뜨겁겠죠? 뜨거운 것이 애기한테 딱 떨어졌다 하면 애기가 응애라고 울어가지고 응애암이 되는 거다. 예, 미안합니다. 예, 이런 식으로 이제 화산재가 퇴적되면은 응애암이 됩니다. 예, 그래서 제주도에는 응애암이
있습니다. 제주도 수월봉 쪽에 보시면은 응해암층이 나타나긴 해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여기 35페이지에 도전 OX 퀴즈의 그 3번을 잠깐 풀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안데스 산맥 있죠? 안데스 산맥은 나즈카라는 해양판하고 그 다음에 뭐 남아메리카 좀 모양은 좀 그렇지만 자 남아메리카 대륙판이 충돌해서 만들어진 요 부분에서 수렴형 경계 중에 서비평이에요. 그러니까 나즈카판이 해양판이 밀도가 크니까 이게 들어가겠죠. 들어가는데 요게 생기는 이제 스콕 산맥을 바로 안데스 산맥이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안데스 산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마그마 얘기했죠. 나즈카판이 섭입하면은 여러분들 그 뭐 현무암질 마그마가 생기고 현무암질 마그마가 대륙 지역을 녹여서 유문암질 마그마 그리고 현무암질과 유문암질이 섞여서 중간 톤이 안산암질이 나옵니다. 그래서 안산암질 마그마가 여기서는 분출이 됩니다. 이거는 O라고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지금 안산암을 영어로 안데사이트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안데사이트를 안산암이라고 하는데 안데사이트가 나오기 때문에 안데스 산맥으로 이름을 붙인 거예요. 굉장히 안 됐죠? 미안합니다. 안데사이트, 안산암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는 안산암질 마그마가 분출한다는 거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